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88번째 잘못된 믿음이 불러온 한 가족의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88번째 주제는 질투, 가스라이팅, 사기, 그리고 사이비교가 만든 비극입니다. 때때로 범죄의 동기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돈 2,500원 때문에 시작된 연쇄살인 사건도 있었고요.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기업과 사이비 교가 엮여서 일어난 집단 자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한 여인의 질투로 시작되어 사기와 사이비 교의 성격까지 지니고 한 가정의 엄마가 자신의 딸들을 살해하도록 만든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살해당한 두 자매. 2012년 3월 전북 부안의 한 바닷가 모텔에서 불과 7살과 10살짜리 자매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이 범행 현장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아이들 또한 저항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를 했고 아이들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던 38살의 친엄마 권 씨를 이틀 만에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권 씨는 아이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을 친 것이라고 밝혔죠. 그녀는 먼저 10살 난 큰딸을 욕조에 집어넣고 익사를 시켰으며 7살짜리 작은 딸은 베개로 얼굴을 눌러서 질식사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목숨은 끊지 못하였고 두려움에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대체 자신의 뱃속에 10달을 품고 있다가 세상에 내보낸 이 작고 소중한 어린 생명들을 그녀는 무슨 이유로 살해를 했고 또 본인의 목숨마저 끊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권 씨에게 많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생활고를 비관한 살해 및 자살 미수 사건으로 종결을 하려고 했지만 그녀가 빚을 지게 된 까닭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알고 보니 권 씨는 이른바 기계교라는 종교에 빠져서 그곳에서 시키는 대로 행동하다가 1년 동안 1억 4천만 원을 뜯기며 사채까지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기계교라는 종교는 무엇이길래 평범했던 한 가정주부를 두 딸을 살해한 비정한 엄마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 미지의 종교 기계교.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기계교라는 종교를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권 씨 역시 처음에는 이 낯선 종교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계교를 소개해 주었던 큰딸의 같은 학교 친구 엄마 양 씨의 말을 믿었다고 하죠. 두 사람은 학부모 모임을 통해 처음 서로를 알게 되었고 사회 경험이 별로 없었던 권 씨는 양 씨의 커리어우먼 같은 모습을 은근히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권 씨의 딸이 양 씨의 아들보다 공부를 잘했다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름 멘사 회원이었던 양 씨는 자신의 아들이 권 씨의 딸보다 성적이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기와 질투에 휩싸인 양 씨는 권 씨에게 바로 기계교라는 종교를 소개해 줍니다. 평소 남편과의 불화를 겪고 있었던 권 씨는 양 씨와도 종종 상담을 했었는데 양 씨는 이런 권 씨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현재 최고로 고도화되고 정밀화된 기계 시스템이 있는데 이 기계의 시스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남편과의 사이도 회복이 되고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라고 권유를 했죠. 약간 어리숙한 면이 있었던 권 씨는 이런 양 씨의 거짓말에 홀딱 넘어가고 맙니다. 처음에는 양 씨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빨래를 하라거나 설거지를 하라는 등의 단순한 지령을 문자로 보냅니다. 그런데 의외로 권 씨가 지령을 잘 따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점차 과격해졌죠. 아이들을 시키지 마라. 잠을 재우지 마라. 한 달 동안 매일 라면 한 끼만 먹여라. 아이들에게 매운 국을 먹이고
먹지 못하면 매를 200대 때려라, 애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해라 등 아동 학대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애초에 양 씨가 자신의 아들보다 성적이 좋았던 권 씨의 큰딸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그 시발점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점차 양 씨는 스스로 이 어처구니 없는 종교, 기계교의 교주가 되어 자신의 지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도록 압박합니다. 체포 당시 권 씨가 빚에 쪼들리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벌금을 마련하느라 생긴 빚더미였던 것입니다. 당시 권 씨가 양 씨에게 보낸 돈은 기계교 가입비 3천만 원, 각종 지시 불이행 벌금 건당 100만 원, 총 1천만 원 이상, 그리고 남편 통장 비번과 카드 비번, 인감 도장 등까지 바쳐서 총 1억 4천여만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권 씨는 사채에까지 손을 대었고 당연히 남편과의 사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권 씨는 그럴수록 더 기계교의 지령에 매달렸습니다. 사건이 점점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양 씨도 두려움을 느꼈던 듯합니다. 그녀는 권 씨에게 가출을 지시합니다. 아이들과 기차역에서 노숙해라. 역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수돗물만 마시게 해라 등의 지령을 내렸고 권 씨는 실제로 두 딸과 함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노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권 씨는 노숙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는데 양 씨는 그런 권 씨에게 10일 동안 더 노숙을 하라는 지령을 내렸죠. 3. 종말을 맞은 기계교. 결국 권 씨는 더 이상 기계교의 지령을 따를 자신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딸과 함께 부안의 한 모텔에 들어가 두 딸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고 하다가 실패 후 도주를 하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경찰에게 붙잡혀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경찰은 수사 끝에 기계교가 양 씨가 만들어낸 허구의 종교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날은 권 씨가 양 씨가 아닌 자기가 직접 권 씨의 큰딸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권 씨가 큰딸을 욕조에 빠뜨리기 전에 지금까지 살면서 맞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못 먹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엄마가 때릴 때는 안 아팠다. 하지만 양 씨 아줌마가 때릴 때는 너무 아팠다 라고 말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며 스스로 욕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권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모든 사실을 인정을 했고 법원은 사이비 종교를 맹신하여 조종당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1심에서는 징역 8년, 2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아무리 종교에 미쳤다고 해도 자신의 친딸을 2명이나 살해했는데 6년? 이런 판결은 정말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 피워보지도 못하고 저물어버린 7살과 10살 두 소녀의 목숨값이 각각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대체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이 적용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양 씨의 경우에도 어처구니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학대하거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주장을 했고 모든 일은 권 씨가 행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두 딸을 죽이라는 지시 자체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죠.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권 씨에게 교살 장면이 등장하는 영화 등을 수차례 시청하도록 명령을 했고 이후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넣으며 사실상 권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양 씨는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권 씨도 피해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 등의 주된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 양 씨는 항소했지만 기각이 되어서 12년형이 확정되었죠. 그리고 권 씨는 지난 2018년, 양 씨는 지난 2024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법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친족 살해의
형량은 기존 사형 혹은 무기에서 1995년 개정되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 역시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만 법에서 7년 이상으로 정해놓은 형벌이 왜 권 씨는 6년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양 씨의 속임에 넘어갔다고 해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자녀를 죽인, 그것도 미성년 자녀를 죽인 권 씨의 죄가 6년이라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한 가정을 파탄내고 사기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으며 아동을 학대했고 살인 방조가 아닌 살인 교사의 혐의가 있는 양 씨는 왜 또 겨우 12년일까요? 형법 제31조에서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존속살해의 형량에 추가하여 아동학대, 사기 등의 죄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형법은 각각의 죄와 형량을 더하는 영미법과 달리 가장 큰 죄와 형량의 나머지를 포함시키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케이스를 접할 때마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자를 더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짙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제발 사법 시스템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